자, 93회 전산 실무 보시면 되시고, 지금 기본 전제, 저랑 같이 푸는 부분의 기출문제 처음 푸시는 거라서 기본 전제랑 입력시 유의사항만 이번 횟수에서만 얘기를 할게요. 네, 그리고 다른 횟수에서는 다 얘기는 안 할게요. 자, 지금 항상 문제 푸실 때 보실 거, 또는 시험 보러 가셔서 보실 건 회사의 상호랑 회사의 코드가 맞는지는 항상 보신 게 좋고요. 뭐 잘못 준 적은 없기는 해요. 뭐 아주 오래전에 꼬인 적은 있었지만 최근은 뭐 그런 일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맨 먼저 등장하는 게 회사와 관련된 얘기가 등장이 돼요. 그래서 하나로 회사, 그리고 회사 코드 나와져 있고 이 회사가 무슨 업을 하고 있는지가 나와져요. 그래서 제조도 하고 도소매도 하고 있고 무역업도 하고 있대요. 근데 요즘 기출문제 풀어보면 요 멘트를 그대로 다 써버려요. 왜냐면 이게 이제 변수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영향이 있다 보니까 그냥 단서를 다 깔아놓고 가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중소기업이고 지금 현재 기수와 그리고 현재 회계 기간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요건 맞춰서 가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기본 전제 부분에 나와져 있는 부분은 이건 이론 쪽에서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게 없으면 그냥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적용하세요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문제에서 한국 책대 국제 회계 기준 IFRS를 적용하라는 전제 조건이 없다라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회계 처리해라 라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우리 입력시 유의사항은 일반 존피하고 메인 매출 존피에만 나오는 사항. 그래서 입력시 유의사항에 보시면 자, 우리 일반적으로 정규의 입력은 무엇한다? 생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규는 채점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지금 데이터에 들어가서 따라오든 따라오지 않든 그건 신경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누구이다? 타계정 대체와 관련된 건 반드시 넣어야 돼요. 이거는 채점을 하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타계정 대체에 대한 거래는 우리 무엇 하겠다? 채점을 하겠다.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거래처 관리를 해주세요라는 표현들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단성 그 얘기예요. 채권 채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처라는 부분을 넣어줘야 되는데 아니 거래처 등록하세요라는 얘기가 없으면 이미 등록하지 말고 등록되어 있는 정보에서 우리는 찾아서 써라. 그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외부 단서에 보시면 제조를 하는 회사란 단서가 있어요. 우리 원가 구분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조와 관련된 건 500번대 그리고 우리 제조가 아닌 건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500번대와 800번대 코드를 무엇해달라 사용해달라라는 부분. 자 그리고 회계 처리하실 때 계정 과목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 계정 과목도 우리 거래처에 대한 얘기처럼 똑같이 이미 등록하지 마시고 우리 등록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을 사용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메인 매출 전표 쪽에도 나와져 있는 부분.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일정 부분은 다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적용,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500번대, 800번대, 그리고 계정 과목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달라지는 건 뭐냐면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는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상단 부분은 부가세 신고세에 반영되는 또는 부속세 반영되는 위치로 쓰는 거고 하단은 재무제표, 장부에 반영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단에 누구까지 분계까지 처리해라. 지문에 분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없으면 우린 반드시 분개는 다 하는 거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전자자가 붙어 있는 게 있죠.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그들은 반드시 무엇 해달라? 전자라는 걸 꼭 선택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이 단서는 항상 같아요. 그래서 저 요거 한 번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문제 일반 점표 입력부터 들어갈게요. 그래서 우리 중간중간 끊어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좀 길어져서. 그래서 일반 점표 입력하고 메인 매출 점표 입력까지 일단 일단락을 지을게요. 자,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라고 아예 단서를 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의심할 부분이 없는 거죠? 그대로 그냥 가시면 되죠. 그러면 저희는 회계관리 쪽에 이제 들어옵니다. 반드시 회사 코드 확인해 주시고요. 주식회사 하나로 상사 932번. 그리고 재무회계 쪽에 점표 입력에 가셔서 일반 점표 입력을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일반 점표 5문제 출제하는데 지문이 다 짧지 않아요? 거의 회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합격률이 더 높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분계가 매우 쉬웠어요. 분계가 매우 쉬웠고 그래서 4월 1일자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다 날짜를 치는 형태로 가도록 할게요. 자, 4월 1일 영업부서 거래처 직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영업부 거래처라는 게 중요하죠. 자, 직원 윤서희의 경조사비로 얼마? 3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무엇하였다? 이체하였다. 그럼 여러분 읽자마자 벌써 우리는 정리가 끝나버리죠. 왜냐하면 거래처 경조사비. 그러면 거래처 경조사비는 무엇이다? 접대비. 끝난 거죠. 그리고 제가 영업부서 왜 얘기했을까요? 판관비인지 아닌지 구분해야 되니까. 그럼 정리 끝났으니까 바로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거래 일자, 여러분 일자 잘못 넣으시는 건 점수 없어요. 네, 분계가 맞았어도 점수는 없어요. 0점입니다. 자, 4월 1일 넣어주시고 그리고 차변에 우리는 접대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거래처 정규는 채점 안 할 거니까 그대로 엔터. 자, 그리고 금액은 30만 원 입력하시고 내려옵니다. 자, 상대 계정 대변 선택해 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보통 예금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예금 넣어주시면 되시고 은행에 명기가 없으면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원래 은행도 명기가 있으면 넣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무리.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죠? 네,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날짜는 4월 10일이네요. 저는 일자를 4월 10일로 바꿔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무역협회에 협회비 5만 원을 무엇으로? 현금으로 납부했다. 무역은 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너 무역협회 협회비가 계정 과목 뭔지 아니? 이거 물어보는 거죠. 세금과 공과금에 들어가죠. 그래서 무역협회, 우리 대한상공회의소 이런 데 협회비로 내는 정기회비는 세금과 공과로 인정이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세금과 공과금 맞습니다. 아, 이거를 뭐 수수료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요. 실무자들이 수수료 계정을 또 많이 써요. 수수료 계정이 적법한 계정은 아니에요. 세금과 공과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현금이라고 했으니까 구분란은 편하신 대로 출금전표가 편하면 출금전표, 차대가 편하면 차대가, 감점은 없다. 자, 그럼 저는 출금전표 선택할게요. 그리고 계정 과목은 우리 세금과 공과금 넣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회비들은 사무실에서 대부분 내요. 그렇기 때문에 817번 판관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린 5만 원 입력하셔서 마무리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분란에 출금전표를 넣든 차대로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대변에 현금을 넣든 감점은 없어요. 네, 감점 없습니다. 5월 1일이네요. 우리 일자 5월 1일로 바꿔놓고 갈게요. 공장의 신축을 위한 특정 차입금의 이자 비용 350만 원을 당좌 수표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내가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인 거죠. 그리고 내가 발행되어 있는 수표,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받으면 무엇으로 가시고? 현금으로 가시고. 자, 그런데 이게 기본적인 사항으로 줬더라면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당좌 예금이에요. 근데 단서가 붙었네요. 단 해당 이자 비용은 무엇하겠다? 이자 비용은 자본화 대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본화라는 건 비용 처리하지 말고 이런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들은 취득 원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 원가에 무엇 해달라? 가산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공장의 완공 예정일은 내년 4월 30일이에요. 여러분 내년이면 아직도 짓고 있는 거죠. 현재는 5월 1일, 내년은 차기인 거니까 그러면 짓고 있는 부분은 어디에 취득 원가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자, 건설 중인 자산 나왔으니까 유의사항 하나 얘기할게요. 자, 지금은 이자 비용에 대한 자본화 대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을 썼는데 우리 건물을 짓고 있다. 그런데 계약금을 주었다. 중도금을 주었다는 문제를 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계약금, 중도금 그랬더니 계약금에 우리가 키를 맞춰 놓는 분들이 있어요. 뭐를 맞췄을까요? 아, 미리 준 돈, 미리 받은 돈 이렇게 가시더라는 거죠. 자, 계약금을 주었다라고 해서 선급금 쓸 수 없어요. 분명히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공장을 짓고 있는데 계약금을 줬다. 중간에 나눠주는 돈 중도금. 그러면 그들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씁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쓰지 못한다는 거. 그거 조심해 주시면 되시고 자, 저희는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214번에 있네요. 자, 그리고 금액란까지 넘어가셔서 350만 원 입력. 자, 상대 계정 대변 선택해 주시고 당좌 예금 넣어 주시고 금액은 350 그대로 끝나는 거죠. 더 하실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자, 그다음 6월 5일 가겠습니다. 자, 일자 변경 꼭 해주시고 시작을 하자. 액면가액 1억. 자, 5년 만기짜리 사채를 9,900만 원에 할인 발행하였다. 그러면 1억과 9,900의 차이인 100만 원이 할인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금은 전액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이런 유의사항이 전혀 없지 않나요? 자, 일단 나는 액면 금액만큼 누구 증가시켜줘요? 사채 증가시켜주시고. 그쵸? 그리고 할인 발행했으니까 우리는 계정 과목 누가 들어올 것이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생길 것이다. 1억과 9,900의 차이인 얼마? 100만 원의 차이가 들어올 것이고 대금은 전액 어디로 받았다? 보통 예금으로 받았대요. 얼마요? 9,900만 원 돈 받았겠죠? 그래서 이건 보이는 대로 그대로 차대변 맞춰서 넣어주시면 끝나는 문제였네요. 어느 변부터 넣을까요, 여러분? 저는 대변부터 넣을게요. 여러분 이거 차변과 대변 뒤죽박죽 섞여도 감점 없어요. 꼭 차변을 먼저 치라는 규정은 없죠. 네, 그래서 저희는 대변부터 넣겠습니다. 그리고 사채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채를 넣었더니 검색 없이 그냥 사채가 바로 들어오죠. 그 이따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치실 때 조심하실 것. 네, 그래서 사채 넣어주시고 금액 1억 입력합니다. 자, 상대 계정 차변. 우리 돈 어디로 받았다? 보통 예금 103번 넣어주시면 되시고 금액은 얼마? 9,9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100만 원은 차변에 사채. 그런데 할까지 치셔야 돼요. 또는 4만 치시든지 사채를 치면 계속 사채만 떠요. 근데 할까지 쳤더니 두 개가 뜨죠. 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선택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일은 없는 문제. 5번째 문제 6월 10일입니다. 자, 일자는 6월 10일로 변경. 5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소득세. 여러분 원천 징수를 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뭐라고 부르자? 예수금이라고 부르자. 미리 받아서 가지고 있는 돈. 자, 소득세 50만 원과 지방소득세 5만 원. 그럼 55만 원이네요. 자, 그 돈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우리는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자,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시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래요. 이 얘기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각각 치지 마시고요. 하나로 묶어주세요. 전표 번호가 두 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엮어달라. 그럼 우리는 어느 변부터 치든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차변에 우리 입력을 누구로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예수금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여러분 제가 코드를 미리 넣어서 이 상황이 났어요. 차변 선택해 주시고 예수금 넣어주시고 금액은 55만 원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상대 계정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돈 나갔죠, 여러분? 보통 예금 103번 선택하시고 끝. 할 거 없죠. 자, 하나의 전표라는 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 전표 번호가 다르면 안 돼요. 그럼 두 개의 전표가 돼요. 반드시 하나의 전표라고 했으니까 전표 번호 동일하게 가달라.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 전표 입력 다 끝났으니까 이제 어디 넘어가시면 돼요? 매입 매출 전표로 넘어갈게요.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열어주시고 우리는 1번 문제부터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자, 8월 7일이네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거래의 날짜는 8월 7일을 입력해 놓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직도 유형이 가끔 헷갈릴 때가 있다. 그러면 유형 자리 커서 놓으시면 아래쪽에 보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자, 지금 8월 7일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서울에 제품을 동일 날짜로 받은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여러분 그 지금 내가 물건 내보내는 날 구매 확인서 받았어 이 얘기인 거겠죠? 네, 그래서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우리 납품을 하고 다음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외상이다. 그럼 전혀 고민이 없지 않아요? 나 뭐 팔았고 제품 누구한테 팔았니? 서울. 그리고 나 뭐 발급했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그럼 12영세인 거죠? 근데 전부 다 외상이래요. 그럼 분계는 뭐로 가시면 돼요? 외상. 끝인 거죠.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제일 쉬운 문제. 그러면 유형 자리에 가셔서 우리는 12영세를 선택합니다. 자, 품목은 채점 안 해요, 여러분. 자,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서 채점 안 하는 거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거대로 입력을 하든 안 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고요. 다만 이 자리가 채점이 되는 경우는 복수거래 입력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채점이 돼요. 그래서 복수거래만 신경 써주시고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우린 제품 팔았다고 했으니까 제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공급가액에 갈게요. 얼마? 2천만 원이죠. 자,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이다? 우리는 하나로 공급받는 자는 서울. 그럼 서울 넣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전자이다 종이이다 전자이죠. 그러면 숫자 1번 눌러서 여 선택합니다.
자, 우리 수출이나 영세 쪽은 반드시 영세일 구분을 선택해야만 감점이 없죠. 자, F2번 누르시고 영세일 구분은 3번에 있는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서 공급하는 재화라는 거 선택하시고 확인. 그리고 번호 알면 여기서 그냥 3 치셔도 됩니다. 자, 분계는 뭐로 가시자? 2번 외상. 자,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나왔죠?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분계하실 때 아, 나는 외상이랑 뭐 현금이랑 이게 불편해서 다 혼합을 하고 있다. 감점은 없어요. 네, 감점은 없습니다. 저희 수업할 때 부가세에서 무슨 부분 세금 계산서 발급했는데 카드 결제했다, 카드 결제 받았다 그것만 신경 쓰세요. 그거 말고는 사실상 감점할 수 있는 요지가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8월 21일입니다. 저는 일자를 21일로 바꿔놓고 시작을 할게요. 비사업자인 장현성. 자, 제품 A를 판매하고요. 판매가액은 얼마? 33만 원. 근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현금을 수령하면서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당 거래처를 입력해달라. 결론적으로 난 누구한테 팔았다? 장현성한테 팔았는데 장현성 거래처로 넣어줘. 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됐을까요? 그 얘기. 그러면 저희는 유형 자리에 가셔서 여러분 지금 이 사람 현금 영수증 발급했어요? 안 했어요? 현금을 수령하면서 분명히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 발급했어요. 만약에 현금 영수증 발급 안 했다라고 하시면 14번 건별을 가셔야 되겠죠. 근데 현금 영수증 발급했으니까 그리고 부가세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린 뭐로 가신다? 현금 과세 22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과 선택. 품목은 제품이니까 제품 들어갑니다. 자, 우리 현과 카과 건별 반드시 공급가액 뭐로 넣는다? 부가세 포함으로 시작하자. 그래서 아예 그렇게 머릿속에 가세요. 카과 현과 건별. 그렇게 갖고 가시면 되고 그러면 33만 원을 입력하면 30에 3만 원 분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거래처 꼭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장현성이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성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분계 자리 가셔서 현금 받았죠, 여러분? 현금 처리하시면 되죠. 1번 현금. 그럼 입금정표 처리되면서 우린 부가세 예수금과 제품 매출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제품인지 상품인지 원재료 왜 치냐면 이 자리가 제품이면 반드시 아래쪽에 제품 매출 들어야 되고요. 이 자리가 내가 상품이라고 인식했다면 상품 매출 들어야 되겠죠. 이 자리를 상품을 썼는데 사왔다? 그러면 우린 재고자산 계정에 상품이 들어야 되고 이 자리가 원재료이면 원재료 계정이 들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맞춰가면서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치는 거예요. 어차피 채점은 안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시죠, 여러분. 자, 일자는 며칠인지 보았더니 우리 9월 5일입니다. 달도 바꿔야 되네요. 그래서 달도 바꿔주시고 일자도 넣어주시고 9월 5일. 다음은 당사에서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 자료이고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달래요. 이건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보시면 공급자가 하나로니까 내가 물건을 팔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분명히 내가 발급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매출 쪽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 세금 계산서가 있는 상태, 아니, 부가가치세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과세로 정리하시면 되죠. 유형은 정리가 끝났네요. 11 과세. 자, 그리고 내용을 봤더니 공급가액은 얼마이고 4천, 세액은 400, 그리고 뭐 팔았다? 품목에 제품 써 있네요. 됐을까요?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조심하실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한 줄로 나 물건 팔았어 라는 부분의 형태 말도 없이 그냥 무슨 부분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야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회계처를 어떻게 하지? 자, 이때는 여기 하단에 보시면 누가 있더라? 합계금액이라고 해서 들어가지 않는 요 라인 있죠, 여러분? 자, 요 내용을 보시고 회계 처리를 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격증은 이렇게 가세요. 업무는 아니라고 했어요. 업무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업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줬으니까 세금 계산서 보고도 회계 처리해. 이런 얘기인 거예요. 됐을까요? 그리고 뭐 팔았는데요? 라고 했더니 품목란에 뭐라고 써있다? 제품 팔았어요. 라고 써있잖아요. 어떤 회사가 품목에 제품을 써요, 여러분? 그 회사의 품번을 쓰겠죠. 그래서 제품인지 상품인지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시험은 다 이렇게 써져요. 그러니까 개정 과목 틀릴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로 이거 누구한테 팔았다? 주식회사 항체라는 회사한테 팔았어요. 됐나요? 그러면 우리 찾을 건 모두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럼 입력하러 들어가시죠.
자, 유형 자리 선택해 주시고 부가세가 있는 세금 계산서 11 과세. 품목은 제품이라고 넣어 주시고 자, 공급가액까지 오셔서 얼마 넣어 주셔라? 우린 4천만 원을 입력합니다. 부가세 10% 자동 반영될 거고요. 거래처는 누구 넣어 주셔라? 항체라고 하는 거래처 선택해서 넣어 줍니다. 전자니까 반드시 전자자리 1번 여 선택하시고 분계는 지금 합계금액 4,400에 일부는 현금, 일부는 외상이래요. 그러면 혼합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분계는 3번 혼합. 자, 지금 제품 팔았으니까 대변은 수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대변은 부가세 예수금 400에 제품 매출 4천 나온 거 그대로 두시고 우린 구분난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내려오셔서 차변을 선택하시고 우리 현금 101번 넣어주시고 금액 얼마? 300으로 수정. 자, 그리고 내려오셔서 또 차변을 선택하시고 우리 외상 매출금 108번 입력하시고 4,100 마무리. 됐어요. 그래서 증빙을 보고 입력하는 걸 테스트하고 싶어서 냈던 문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우리 9월 27일에 나와 있는 문제. 자, 일자 27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화면 조금 올려놓고 갈게요, 여러분. 이렇게 올려놓고 시작할게요. 자, 당사는 본사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요. 그리고 즉시 건물을 철거한 후 주식회사 세로 용역으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일단 1달러 끊을게요. 세금 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우리는 매입이다, 매출이다. 여러분 누가 봐도 매입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키가 조금 이상해졌네요. 자, 그래서 매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 뭐냐면 공제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 정리해야 되겠죠? 자, 근데 지금 봤더니 본사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무엇했다? 여러분, 내가 기존 건물을 쓰고 있다가 지금 부순 게 아니라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했던 거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가 돼요? 건물과 토지를 일괄 취득했다라는 얘기가 되네요. 그쵸? 그래서 나는 토지도 생기고 건물도 생긴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하겠다? 취득하고 나서 즉시 건물을 철거했대요. 그럼 일괄 취득 후 건물을 철거하면 건물을 사는데 들어간 돈도 뭐가 되고 토지가 되고 그리고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도 여기 철거 비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돈도 모두 다 뭐가 된다? 토지가 된다. 다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토지의 취득 원가는 우리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이죠. 그래서 유형번호 몇 번으로 넣자? 54 불공이라고 넣어주시고 사유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써주셔야 되겠네요. 됐을까요? 자, 구 철거 비용의 총액은 얼마이고 4,400만 원이고요. 자, 공급가액은 얼마이고 4천, 세액은 4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500만 원은 우리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이래요. 자, 조심하실 건 외상이지만 상거래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글을 읽으시면서 반드시 필요한 건 써놓으실 것. 그럼 뭐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내가 돈을 아직 못 주었다. 상거래가 아닌 돈은 미지급금으로 써야 되겠죠. 이게 대부분 정리 안 하시고 즉시 입력하신 게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실 때 대부분 외상자가 보면 무의식 중에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치고 계세요. 반드시 상거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실 것. 자, 그럼 정리는 다 끝났습니다. 입력하러 들어가시죠. 자, 그래서 유형 자리에 가셔서 매입에 있는 54 불공. 품목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여러분? 철거 비용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토지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이 4,400. 그래서 우리 공급가액은 4,000에 400이 나오게끔 입력. 그래서 4천 넣어주시면 되고 거래처는 누구한테 세로 용역이라는 데 돈을 줬죠. 세로 용역 선택해 주시고 전자니까 여 선택합니다. 자, 불공제 사유는 코드돔 F2번 눌러서 누구를 선택하자? 우리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라고 하는 6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6번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분계는 뭐로 가자? 누가 봐도 혼합이죠, 여러분? 혼합. 자, 차변에 원재료 반드시 뭐로 바꿔라? 토지에 여러분. 토지 201번으로 바꿔주시고 금액은 4,400 그대로 들어오겠죠. 자, 상대 계정 대변에 우리 보통 예금 103번 넣어주시고
금액 얼마? 2,500만 원 변경. 자, 그리고 나머지는 돈 못 주었으니까 미지급금 253번 넣어주시고 1,900만 원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 쪽 정리. 이거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일괄 취득하고 구건물을 부순 거지만 사용 중인 건물을 부수는 것도 같이 낸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라는 거. 항상 조심. 그러면 요 정리는 끝났으니까 우린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전표 문제 이제 마지막 문제이네요. 12월 12일이네요. 달도 바꾸고 일자도 새로 넣어주시고 12 상태인가 봐요. 자, 그러면 들어가셔서 내용 볼게요. 자, 지금 현재 미국의 썬사라는 회사한테 제품 2만 부를 무엇하고 직수출하고, 자, 그리고 수출 신고 일자는 우리 11월 26일이고요. 선적 일자는 12월 12일이에요. 자, 수출 신고 일자는 관세청에 신고한 날짜겠죠? 그들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누가 필요하다? 선적일. 그래서 그 선적일은 어디에서 이렇게 써주기도 하고 선화증권에 나와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답을 줬어요. 앞에 날짜를 줘버렸죠? 그죠? 이 날짜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12일로 갑니다. 자, 수출 대금은 12월 31일에 미화 달러로 받기로 했다. 여러분, 우리 12일 날 물건 빨고 돈은 언제 받는다고요? 12월 31일. 그럼 돈을 받았다 못 받았다? 12월 12일 상태에선 돈 못 받았으니까 외상. 자, 그리고 수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단 수출신고 번호는 생략해달라라고 합니다. 번호 입력은. 자, 그럼 여러분, 외상이면 우린 2만 불에 곱해야 되는 환율이 누구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선적일에 무슨 환율? 기준 환율로 가라. 그래서 우리는 12월 12일에 1,100원을 곱한다. 그럼 2만 불에 우린 1,100원을 저 앞에 있는 부호들은 다 안 쓸게요. 곱하시면 얼마가 된다? 2,200만 원이 되겠네요. 네,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입력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에 가셔서 직수출이니까 몇 번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우리는 16 수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품목 자리 가셔서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공급가액 2,200만 원 계산된 거 그대로 넣어주시고 거래처는 썬사죠. 근데 영어 잘 못 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한영키 눌러주시고 알파벳 아무거나 여기 썬이라는 거에서 알파벳 하나만 눌러주세요. 그래서 S만 눌러도 검색이 돼요.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대소문자 구분 안 해도 검색은 다 됩니다. 그래서 미국 썬사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0세1구분에 가셔서 F2번 눌러주시면 1번에 직접 수출이라는 게 있네요. 네,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번호는 생략해달라고 했으니까 엔터. 분계는 뭐로 가자? 외상으로 가자. 됐어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 2,200만 원, 대변의 제품 매출 2,200.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 분계 문제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있을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분계 문제가 매우 쉬웠어요. 그리고 이 정도의 수준이면 사실 전산에게 1급 수준이에요. 네, 전산에게 1급 수준. 그래서 분계의 난이도는 거의 중도 아닌 거의 하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나와져 있던 메인 매출 전표 9월 27일 문제, 이 문제도 전산회계 출제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전부 다 알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제가 워낙 많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표 입력은 모두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우리 창은 닫아주시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